자, 맛입니다. 10장 맛. 자, 미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종류에 대해서 그럼 맛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혀 속에 결국 최종적으로 맛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맛봉오리라는 미래, 이 맛봉오리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에서 물질을 미각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 맛을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각 수용 세포의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감지해서 우리가 전체 맛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이 미각을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주로 혀 속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그럼 혀 속에서도 각각 어느 부위에 어떤 맛을 좀 예민하게 감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앞쪽에는 주로 뭐 단맛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예민하게 감각을 신호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전체적으로 이 혀 속에 감각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 미래 입구에 침과 결합한 액상의 맛을 나타내는 성분이 일단은 흡착이 되면은 미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미각을 감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느끼는 미각 기관이 혀 표면에는 이 돌기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개의 맛봉오리, 유두라고 하는 맛봉오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두 밑에 들어가서 타원형 미래가 분포를 하고 이와 같이 유두 밑에 미래가 분포하고 자 미래에는 약 4, 50여 개의 미각세포와 지지세포가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미래에서 미각세포와 지지세포, 미각신경 등으로 구성된 자 맛을 감지하는 자 우리가 맛을 감지하는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자 미각을 나타내게 하려 그러면은 그 어떤 우리에게 미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물질이 결국에 뭡니까? 액상입니다. 지금 액상으로 안쪽에 감지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각은 액상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후각은 어떨까? 후각은 기체화가 돼야 돼요. 기체 상태가 되어야 후각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센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미각과 후각이 완전히 따로 놀까?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과 이 향을 동시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입 속에 이 코 속으로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 튀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미각 따로 후각 따로가 아니고 전체 종합적으로 감지가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코를 막고 맛을 보면은 전체 코를 막지 않았을 때 맛과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건 당연하지. 느끼잖아. 미각과 후각을 동시에 나중에는 작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맛의 종류 맛에 어떤 맛 종류가 있느냐 자 문제는요 식품의 이 맛은요 절대적인 어떤 잣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이용을 해서 맛이 좋다, 향이 좋다, 어떤
질감, 텍스처가 좋다, 뭐 전체적으로 음식 좋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절대적인 어떤 뭐 절대 미각을 가졌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걸 평가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좋으면은 자기만 먹으면 되지. 나는 그거 싫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연령에 따라서도 생리적, 화학적 상태에 따라서도 뭐 냄새 온도에 따라서도 맛이 다릅니다. 냄새와 맛이 동시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내가 이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 아니야.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거하고 음식도 똑같아. 내가 배부를 때 먹는 거 달라. 그때 다 달라. 그러니까 TV에 무슨 어느 배우가 나와가지고 맛있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아니잖아. 절대 잣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맛 중에서도 자 어떤 기본적인 맛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맛이 지금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네 가지 맛 네 가지 4 베이직 테스트 그랬는데 이 4 베이직이 아니고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잖아. 뭐예요? 맛난 맛. 일본 말로는 우마미. 자, 그러면은 네 가지 기본 맛이 존재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하나 더 추가해서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그러면은 기본 맛이다 아니다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맛난 맛 하나 더 추가였는데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맛난 맛 그게 5가지 베이직 테스트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과연 이 맛난 맛이 기본 맛일까 아닐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 종식시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맛난 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존재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기본 맛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단맛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는 게 밝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짠맛, 신맛, 쓴맛 다 밝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외에 다른 맛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센싱할 수 있는 어떤 뭐 결국에 센싱할 수 있는 게 거의 단백질이에요. 밝혀진다면은 기본 맛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외에 이 5개 이외에는 거의 더 가능성이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기본 맛이 이런 기본 맛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맛은 이런 기본 맛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적인 맛이다. 이 하나만 있어도 참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맛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맛이니까 또 개인차에서도 다 달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설명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얘기는 정답 없다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정답 없다. 그러면서 무슨 맛의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뭐 음식의 전문가라면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기준 가지고 절대적인 거로
평가를 하는,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무줄 잣대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음식, 식품의 전문가라서 이런 고무줄 잣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맛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관리가 뭐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에러를 일으키는 걸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한 어떤 양적인 관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음식 만들 때 전부 손맛이야 그러면 대충입니다. 그 대충은요, 나는 먹을 수가 있어. 그래, 몇 사람은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많은 고객이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대충 손맛으로 한 음식은 절대로 품질 관리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확히 무게든 부피든 양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은요, 품질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주방장 한 사람 바뀌고 나면 음식 맛 다 달라진다. 그런 거는요, 어떤 외식 사업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나오는 식품 이런 거요, 식품 회사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양적인 관리를 해서 품질 관리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고, 내 입의 맛이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잣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균일한 품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최근에 사원미에 다시마에서 우려낸 글루탐산 나트륨, 소듐 글루타메이트, 다른 말로 MSG 성분과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IMP,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 GMP 같은 핵산계 조미료 마신 우마미, 감칠맛까지 포함해서 5원미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4원미가 아니고 5원미다. 그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MSG 많이 듣고 쓰고 있잖아. 그 다음 핵산계 조미료입니다. IMP, GMP 이게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 라면 스프잖아. 맛있죠? 라면 스프만큼 맛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찾아보기 좀 힘들지? 맞죠? 자, 그러면은 맛의 역가라고 그러는 얘기는 스트레스홀드, 앱솔루트 스트레스홀드, 다른 말로 역치, 테이스트 스트레스홀드 밸류 TTV. 이게 뭐냐 하면은 문치박 스트레스홀드라고 하는 문치박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문치박이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집은 거의 보기 힘들잖아, 그죠? 근데 옛날 우리 전통 집들은 이렇게 문치박이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문치박 값을 맛을 인식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지금 얘기하는 역가라고 역치라고 얘기를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최저 농도보다는 더 높은 농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 절대역과 순서를 한번 보면 단맛, 짠맛, 감칠맛, 신맛, 쓴맛 순서로 역치가 났습니다. 역치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쓴맛이 역치가 가장 낮다. 0.0002%. ppm으로 따지면 11,111. 그러니까 이 ppm만 존재해도 황산키닌은 쓴맛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의 농도만 있어도 쓴맛이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쓴맛을 우리 인간은 맛을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치값이 낮은 순서가 결국에는 예민한 맛을 나타낸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선맛이 가장 역치가 낮고 그 다음에 신맛입니다. 신맛 대표적인 것 우리 구연산 사이트릭 애시드 0.004% 11,110 한 40 ppm 정도 존재하면은 벌써 신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 감칠맛 글루탐산 MSG가 0.03 감칠맛. 그 다음 짠맛 0.04%. 단맛이 역치가 가장 커요. 다시 말해서 설탕 0.34% 이상 되어야 좀 달다 그런 걸 느끼는데 실제로는 0.34% 설탕 물 가지고 여러분들 한 0.5%에서 단맛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단맛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심지어 대개 보면은 시판되는 음료수 이런데 최소 당 함유가 몇 퍼센트 될까? 10%,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 섭취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음료 자꾸 먹지 말고 물 마시자 이 얘기잖아. 그럼 10, 20% 정도 들어가지 않으면은 단맛을 잘 못 느껴. 문제는 이거예요.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거 맛을 갖다가 그 단맛, 쓴맛 나는 걸 갖다가 단맛 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미각이요. 또 온도의 영향은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10에서 한 40도일 때 가장 잘 느낍니다. 맛을. 그러니까 30도 정도에서 가장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에서 한 40도 이상 범위에서는 맛이 둔화된다. 둔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맛을 보면은 단맛이 최적 온도 느끼기에 최적 온도가 20에서 50도. 짠맛도 뭐 한 3, 40, 신맛 25에서 50, 쓴맛 40, 50. 그러니까 쓴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온도가 4, 50도로 높은 온도예요. 매운맛은 5, 60도 정도 되면은 가장 잘 느껴요. 그러면 맵고 쓴맛을 나는 걸 조금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온도를 낮춰주면은 그래도 쓴맛, 매운맛을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높여준다면 60도 이상 올리든지. 근데 60도 이상 올리는 거 문제는 결국에는 뭡니까? 60도 이상 온도 있는 걸 우리가 음식 먹거나 마시면요. 바로 굉장히 혀부터 시작해서 위 할 것 없이 아주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커피 뜨거운 상태 마시죠. 그걸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잖아. 그게 몇 도 이상, 60도 이상, 64도, 5도 이상 뜨거운 거는요.
바로 우리 세포를 아주 악영향을 줍니다. 혀부터 입안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그냥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뜨겁고 맵고 이런 걸 먹으면서 속 시원하잖아 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위암, 많은 발병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온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다음 자, 미각의 상호작용. 자, 이 부분은 자, 브레이크 타임 후에 하도록 합시다.